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마케팅계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필립 코틀러 교수님의 책 마켓 5.0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마케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켓 5.0은 마케터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될 만큼 사회 전반의 거시적인 부분부터 마케팅 방법론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그중 이번 콘텐츠에서 마케팅의 미래라는 거시적인 부분을 다룬 이유는 이 책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방법론 부분은 제 채널의 다른 콘텐츠와 상당히 겹치기도 하고 이미 많은 마케터 분들이 인지하고 또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우리나라에서 주로 M세대라고 부르는 Y세대, 그리고 G세대까지 세대별 특징과 그에 따른 마케팅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이자 미래인 마켓 5.0 시대 마케팅을 세대 차이, 부의 양극화, 디지털 격차, 기술 발전 등 거시적인 배경과 고객 경험이라는 구체적인 마케팅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케팅 연구를 하면서 접했던 책 중 가장 밸런스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개념과 방법론들을 담고 있어서 참 잘 만든 책이라는 점에서 한번 놀라고 우리나라 마케팅 업계가 이런 대가의 책 내용을 이미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두 번 놀랐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양서를 읽은 후 책 내용을 제 경험과 관점 바탕으로 정리드리기보단 이 책을 읽고 난 뒤 여러분과 토론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트렌드입니다. 여기서 트렌드라는 용어는 단순히 유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마케팅 트렌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대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처럼 트렌드의 사전적 의미인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이라는 뜻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지식과 통찰 그리고 방법론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마케터와 직장인, 경영자들이 지향점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중소기업, 스타트업, 프리랜서 마케터들이 이 책을 읽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또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이 통찰은 유효한가? 하는 의문 말이죠. 사실 언제나 메인스트림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 트렌드도 공존하죠. 모두를 만족시키는 또는 모두에게 적합한 한 가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직원 10명 정도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CEO나 마케터라면 또는 매니저 1명에 알바 5명 정도 규모의 요식업 매장을 두세 개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이 책의 지식과 통찰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도입부에 제가 찬양하듯 표현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제시하는 미래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지식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흐름은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생마사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아남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메인 플레이어, 상위권 플레이어와 동일한 필드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 다르게 내게 적합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역발상으로 영원한 것은 없고 뭐든지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세상이지만 그중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특정 제품이나 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변하지 않는 모두가 원하는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식업의 경우 맛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가성비 좋은 음식을 원할 수는 있지만 맛없는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요즘엔 거의 일상이 돼버린 줄 서서 먹는 식당을 가봤다는 성취감과 자랑거리, 재미를 원할 수는 있어도 줄 서서 기다리는 행위 그 자체를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투자회사를 다니다가 인터넷 규모가 1년 새에 2300배 성장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사표를 내고 자신의 차곳에 지금의 아마존을 창업했습니다. 아마존의 매출은 초창기인 1995년 약 5억 6천만 원에서 2020년 약 460조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미래를 잘 예측하고 변화에 발맞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제프 베조스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미래는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라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는 이런 질문에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합니다. 일명 빅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찾기 쉽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빅 아이디어는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 넓은 선택지였다고 합니다. 10년 후 어떤 고객도 제품을 비싼 가격으로 느리게 배송받길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오히려 요즘같이 무엇이든 너무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는 주목받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반대로 여기에 주목한다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만 년 전 동굴에서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다가 현재 스마트폰으로 배달을 시켜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삶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종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각종 성인병 등의 발병률이 높아졌습니다. 몸에 좋은 건 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상하게 맛있는 음식은 몸에 나쁘고 몸에 좋은 음식은 먹기가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몸에 좋은 음식이 맛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테니까요. 맛있는 음식이 몸에 나쁜 이유는 인간이 원시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주요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당과 지방, 생체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 등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달달한 음식과 고기류를 최대한 많이 먹게끔 보상기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과거에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생존에 더 유리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면서 진화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각자 영역에서 이런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빅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